썩은 냄새가 나는 부대 창고 뒤 녹슨 컨테이너 안을 수십 년간 부대의 왕으로 군림한 최만식 원사가 신임 여자 연대장을 비웃으며 소주를 들이켰다. 특수부대 출신이 다 뭐야? 여기가 누굴 만만히 보는 곳인지 알려줘야겠어? 그 순간 철문이 날아가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사람이 들어섰다. 정복을 빳빳하게 입은 여성. 어깨에 대령 계급장이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는 한마디도 없이 탁자 위 소주병을 집어들더니 최 원사의 머리 위로 거꾸로 들이붓기 시작했다.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렀다. 몸이 아프다며? 직접 소독해드리지. 술냄새와 굴욕감에 꽁꽁 얼어붙은 현장. 30년 짬밥의 실세와 전설적인 707특임대 출신의 여지휘관. 이 불꽃 튀는 첫 만남이 험악한 산골. 부대를 뒤흔들 폭풍의 서막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계집년이 진급하면 뭐하냐. 보나마나 군대 생리도 모르는 낙하산 일개 뻔한데. 뿌연 공기 사이로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험한 산줄기에 갇힌 12보병사단 예하 연대 보급 창고 뒤쪽의 컨테이너 박스. 그곳은 군부대라기보다 양아치들의 소굴 같은 모습이었다. 녹슨 철제 탁자 위엔 뜯어먹던 족발 뼈다귀와 따놓은 소주병들이 난잡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 얼굴이 벌개져서 다리를 꼬고 앉은 사내가 있었다. 이 부대의 진짜 주인 노릇을 하는 행정보급관 최만식 원사였다. 원사님, 그래도 새로 오는 연대장이 707특임단 출신이라지 않습니까? 소문이 영 안 좋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라고 불린다던데 말입니다. 건너편에서 족발 껍질을 오물거리던 김상사가 눈치를 살피며 한마디 했다. 그러나 최만식은 코웃음을 치며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임마 김상사 너 짬밥을 거꾸로 먹었어? 707이든 뭐든 여기는 인제야. 산돼지도 길을 잃고 얼어 톡 찌는 곳이란 말이다. 특수부대에서 폼이나 재던 여자가 이 진창 같은 곳에 행정을 알 리가 있냐? 와서 서류 몇 번 들춰보면 골치. 아파서 징징댈게 뻔해. 최만식은 30년 넘게 이 부대에서 털을 다가온 터주대감이었다. 연대장들이야 1, 2년 있다 떠나는 과에 불과했지만 그는 이곳의 제왕이었다. 보급 물자가 오면 최상급은 무조건 그의 몫이었고 병사들 휴가는 그의 기분에 좌우됐다. 거쳐간 연대장들도 그에게 찍히면 부대가 안 돌아가니 그를 상전 모시듯 대접해왔다. 맞는 말씀입니다. 원사님 안 계시면 우리 연대 마비되지요. 그나저나 취임식 시간이 다 됐는데 정말 안 가셔도 괜찮습니까? 옆에서 비위를 맞추며 술잔을 채우던 박중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최만식은 킬킬대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취임식은 무슨 개뿔? 얘야, 내가 빠지면 그게 무슨 취임식이냐? 애들 속급 장난이지. 그냥 내가 배탈이 나서 의무대에 뻗어있다고 둘러대 감히 신고식도. 안 치르고 들어온 계집한테 굽신거릴 필요 없다. 초반에 기선을 제압해놔야지. 바로 그때였다. 컨테이너 밖에서 매서운 산바람 소리에 섞여 묵직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일반 병사들의 가벼운 발소리가 아니었다. 규칙적이고 절도 있으면서도 소름돋게 차분한 발소리였다. 쾅! 잠겨있던 컨테이너 철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질 듯 활짝 열렸다. 들이닥친 찬바람에 자욱하던 담배 연기가 순식간에 날아갔다. 어떤 놈이 감히 문을 최만식이 인상을 찌푸리며 욕을 하려다 멈칫했다. 문 앞에는 정복을 입은 여자가 버티고 서 있었다. 칼같이 다림질된 제복과 어깨 위에서 빛나는 대령 계급장. 무엇보다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눈빛 신임 연대장 한수진 대령이었다. 그녀 뒤편에는 숨을 몰아쉬며 따라온 당직. 사관과 위병소 병사들이 안절부절 못한 채 서 있었다. 사색이 된 당직 사관이 변명하려 했으나 한수진은 손을 들어막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술판이 벌어진 탁자와 상석에 앉은 최만식에게만 꽂혀 있었다. 한수진이 천천히 컨테이너 안으로 발을 들였다.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려 퍼질 때마다 김상사와 박중사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만식은 달랐다. 그는 일부러 여유를 부리듯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인 채 느긋하게 담배를 비벼댔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연대장님 아니십니까? 제가 몸이 영 짓부등해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행차하시고 최만식의 목소리엔 조롱기가 가득했다. 그는 일어날 기색조차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였다.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이곳의 법은 내가 정한다는 무언의 시위였다. 한수진은 대꾸하는 대신 탁자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투명한 액체가 출렁거렸다. 몸이 아픈 환자가 소주로 소독이라도 하나 보군. 낮게 깔렸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아, 이건 뭐 민간요법 같은 겁니다. 군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기 마련이죠. 연대장님처럼 위쪽에서 곱게 훈련만 받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야전에서는 원래 이런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최만식이 뻔뻔 대답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한수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자가 뭘 알겠습니까? 이 험한 산골놈들 다루는 건 말입니다. 교과서랑은 딴판이죠. 제가 알아서 잘 모실 테니 연대장님은 집무실에서 따뜻한 차나 마시며 도장이나 찍으시죠. 순간 컨테이너 안에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상사와 박중사는 숨도 크게 못 쉬고 한수진의 표정만 살폈다. 명백한 하극상의 현장이었다. 한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웃음기 띈 듯 하지만 보는 사람을 섬뜩하게 만드는 미소였다. 융통성이라. 한수진이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뒤집었다. 독한 술이 최만식의 머리 위로 콸콸 쏟아졌다. 으악.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최만식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정수리부터 얼굴 군복까지 온통 소주를 뒤집어 쓴 꼴이 되었다. 몸 상태가 별로라길래 직접 소독해줬더니 불만 있어. 한수진은 빈 소주병을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려놓았다. 유리병에 금이 가면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최만식의 얼굴은 치욕과 분노 때문에 새빨개졌다. 감히 이 부대의 왕인 나한테 이런 짓을 저질러? 이봐요. 대령님 상급자라 해도 이건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난 이 부대에서만 30년을 버텼어. 내가 기척이 차고 다닐 때부터 난 총 메고 산을 탔단 말이다. 최만식은 사돈을 해대며 목청껏 고함을 질러댔다. 반말과 존댓말이 뒤섞인 폭언이 쏟아졌다. 하지만 한수진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위협적인 기세로 천천히 최만식을 향해 걸어갔다. 최만식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한수진이 뿜어내는 기운은 지난 30년의 군생활 중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짙은 살기였다. 단지 계급장 때문에 생기는 권위가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과 죽음의 고비를 넘나든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맹수의 냄새였다. 원사 최만식 한수진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당신이 지난 30년간 뭘 했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뭘 할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그녀는 최만식의 멱살을 잡는 대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벽에 꼼짝 못하게 박아버렸다. 내 부대에서 썩은 냄새 풍기는 꼴은 절대 못 봐. 오늘부터 각오해. 그 30년 짬밥이 도로 넘어올 때까지 굴려줄 테니 한수진은 뒤를 돌아 얼어붙어 있는 박중사와 김상사를 응시했다. 너희 둘 당장 연병장으로 집합하도록 1분 늦을 때마다 군장 무게 10km씩 늘어난다. 실시 충성 두 부사관은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수진은 소주를 뒤집어 쓰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최만식을 차갑게 일별한 후 몸을 돌려 컨테이너를 나갔다. 최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술을 훔쳤다. 도끼 같은 눈빛이 한수진의 뒷모습을 쏘아보았다.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냐? 새파랗게 어린 것이 호랑이 굴에서 이빨을 드러내다니 내가 네 군복 벗겨서 쫓아내주마. 두고 봐.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 나야. 이번 부식비건 관련해서 작업을 좀 해야겠어. 아주 독종인 년이 왔어. 싹부터 집 밟아버려야겠어. 최만식의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걸렸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튿날 아침 12보병사단 예하연대에는 평소와 다른 기류가 흘렀다. 밤사이 병사들 사이에서 일명 소주 샤워 사건이 전설처럼 퍼진 탓이었다. 30년 넘게 부대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던 최만식 원사가 새로운 연대장에게 개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은 병사들에게 통쾌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한수진 대령은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기도 전일은 새벽부터 집무실에 나와 있었다. 책상 위엔 인계받은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서류가 아니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연병장 한구석 취사장이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어딘가 모르게 부실해 보였다. 당직. 사관. 한수진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네, 연대장님. 당직 사관 대위 이명훈입니다. 오늘 조식 메뉴가 뭔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과 제육볶음 그리고 조미김입니다. 한수진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혀를 끌끌 찼다. 서류만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식단이었다. 그녀는 정모를 쓰고 지휘봉을 챙겨 집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취사장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열기와 음식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러나 한수진의 미간은 금세 구겨졌다. 고소한 고기향 대신 비릿한 기름 냄새와 맹물 비린내가 진동했기 때문이다. 충성 연대장님. 기겁한 취사병들이 국자를 든 채로 경례를 올렸다. 한수진은 손짓으로 그들을 쉬게 한 뒤 거대한 국솥 앞으로 걸어갔다. 소고기 미역국이라 적힌 솥 뚜껑을 열어 젖혔다. 솥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국이 끓고 있었다. 미역은 보이지도 않고 소고기 대신 허연 비계의 덩어리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국물색은 맑은 장국이라기보단 흙탕물 같았다. 이게 소고기 미역국인가? 한수진이 묻자 사색이 된 취사 반장 중사가 다가왔다. 저 보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고기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좀 넉넉히 잡느라. 모자라. 서류엔 어제 A급 양지가 들어왔다고 적혀 있던데 한수진은 옆에 있는 제육볶음도 열어보았다. 이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고기는 찾아보기 힘들고 양파와 양배추만 벌건 양념에 뒤섞여 있었다. 이건 제육볶음이 아니라 그냥 야채볶음이잖아. 병사들이 훈련받고 와서 고작 이걸 먹고 버틴단 말인가? 이강원도 인제의 칼바람 속에서 한수진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취사반장은 입술만 달갈 뿐 아무 말도 못했다. 한수진은 짐작하고 있었다. 이 중사는 주범이 아니라는 걸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하수인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부대 후문 밖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산골 식당 겉으로는 평범한 식당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군부대 비리의 온상인 방 안에서 막 자짓거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고 최 원사님 이번에 들어온 고기는 진짜 최상급입니다. 마블링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식당 주인 김 사장은 고기를 불판에 얹으며 능청스럽게 말을 건넸고 곧이어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육향이 방 안에 진동했다. 그 고기는 조금 전 한수진이 취 사장을 뒤졌을 때 흔적도 없던 바로 그 최고급 양지와 삼겹살이었다. 최만식은 노릇하게 익은 고기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고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맛을 즐겼다. 이 구역에서 내가 누군데? 애들 밥 좀 빼돌리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어차피 놈들은 양념맛으로 배 채우는 거니? 고기 맛 따위 알게 뭐야? 김 사장 대신 입금만큼은 칼같이 해줘야 해. 요새 기분 더러운 일이 좀 있었거든. 어제 일이 생각났는지 최만식의 표정이 구겨졌다. 아, 그 새로 부임한 여자 연대장 얘기입니까? 소문은 들었습니다. 완전 독종이라던데요. 독종은 무슨 그냥 객기 부리는 거지?
내가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줄 거야. 그나저나 김 사장 고기만 가져가기엔 좀 섭섭하지 않아?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말이야. 최만식은 은밀한 신호를 눈빛으로 보냈고 김 사장은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주워거렸다. 안 그래도 요즘 등산객이나 낚시꾼들이 핫팩을 찾는데 물건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군용 핫팩이 성능 좋고 오래가서 인기 많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박스당 5만 원으로 쳐줘. 창고에 있는 거 싹 긁어다 줄 테니까. 어차피 재고 조사하면서 유통기한 지난 걸로 폐기 처리하면 끝이거든. 최만식은 소주잔을 털어넣으며 킬킬댔다. 한겨울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언손을 녹여줄 핫팩이 그의 술값과 유흥비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역시 최 원사님이십니다. 이 동네에서 원사님 모르면 간첩소리 듣죠. 그나저나 그 여자 연대장이 눈치채면 어떡합니까? 걱정 붙들어매 여자가 꼼꼼한 척해봤자 큰 그림은 못 봐. 게다가 부사관들이 죄다 내 사람들인데 누가 감히 찌르겠어? 내가 눈만 까딱해도 알아서 기는데 그 여자는 그냥 허수아비나 다름없어. 최만식은 자신의 권력을 과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 부대라는 소왕국의 제왕이었고 한수진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갈 이방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그 이방인이 지금 식당 장부와 통화 내역을 파헤칠 채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병사들로 북적였고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와, 이건 진짜 선 넘은 거 아니냐? 오늘 고기 나온다며? 보이는 건 양배추뿐인데. 국물 상태는 또 왜 이래? 이게 똥물이지 국이냐? 병사들은 불평을 쏟아내면서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억지로 수저를 들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수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계속 식사들 해. 한수진은 간부 식당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병사들의 배식줄 맨 뒤로 가서 섰다. 취사병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녀는 직접 식판을 들고 병사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정량의 밥과 부실하기 짝이 없는 반찬을 받아들었다. 그녀가 병사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맞은편에 있던 일병이 기겁하며 밥을 먹다 말고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다. 물 마셔. 한수진은 자신의 물컵을 건네주고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 넣었다. 혀끝의 감도는 밍밍하고 비린 맛.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최만식. 내 놈이 씹어 삼킨 건 고기가 아니라 내 부하들의 피와 살이었어. 한수진은 식판을 깨끗이 비웠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다짐이었다. 이따위 쓰레기 같은 밥을 먹인 대가를 반드시 그리고 처절하게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이었다. 식사를 마친 한수진이 식당을 나설 무렵 치솟은 이쑤시개를 물고 걸어오는 최만식과 딱 마주쳤다. 그는 얼굴에 개기름이 번들거리는 채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연대장님, 간부 식당 바뀐 입에는 좀 맞으셨나 모르겠네요. 최만식이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한수진은 그를 쏘아보며 낮게 읊조렸다. 아주 잊지 못할 맛이더군. 최원사 자네는 식사가 아주 만족스러웠나 봐. 얼굴에 기름기가 최첨 흐르는 걸 보니 말이야. 아, 얘기하자면 제가 워낙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 편이라서요. 그래. 그럼 앞으로 기대해도 좋아? 내가 자네 식단을 아주 특별하게 관리해줄 작정이거든. 기름기 쫙 뺀 아주 담백한 식단으로 말이야. 한수진은 최만식의 어깨를 툭 치고는 그대로 지나쳐갔다. 최만식은 기분이 상한 듯 인상을 구기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재수 없는 옆집네. 관리는 무슨 웃기고 자빠졌네. 하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한수진의 주머니 속에서 소형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만식을 치밀한 거미줄이 치밀하게 짜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인제의 겨울은 이르면서도 혹독하게 닥쳐왔다. 10월이 지나자마자 산바람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반만 되면 영하로 곤두박질 치는 기온 탓에 초소 근무자들의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갔다. 그러나 보급 창고는 텅 비어 있을 뿐이었다. 응당 병사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방한 용품과 핫팩이 씻은 듯 사라져 버린 것이다. 연대장실 한수진은 창밖에 흩날리는 눈발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연대장님 3중대장 김대위 용무 있어 왔습니다. 들어와 문을 박차고 들어온 이는 3중대 소대장 한도영 소위였다.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풋내기 소대장이라 얼굴엔 아직 애틋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간절하기 그지 없었다. 무슨 용무인가? 한소위 보고 체계에는 중대장을 거치라고 일렀을 텐데 송구합니다. 허나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 소대원들을 살려주십시오. 한소위가 머리를 조아리며 절규하듯 말했다. 한수진은 의자를 돌려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살려달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어제 야간 매복 작전 중 소대원 2명에게서 동상 초기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보급된 핫팩은 불량인지 아무리 흔들어도 온기가 없고 방한 장갑은 구멍이 숭숭 있어 재구입을 못합니다. 행정반을 찾아가 보급품을 요청하며 사정해봐도 물량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한데 한소위가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간부 숙소 쓰레기장에선 다 쓴 핫팩이 산더미처럼 나왔습니다. 병사들은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핫팩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대장님 부디 진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한수진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군. 알았다. 내 직접 확인해 볼 테니 자네는 복귀하게나 감사합니다. 한소위가 밖으로 나가자 한수진은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를 단정히 하고 허리춤에 권총 벨트를 둘렀다. 비록 빈총이었지만 그 묵직한 무게가 주는 결기는 남달랐다. 그녀의 발길은 행정반이 아닌 보급 창고 관리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허나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녀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했다. 보급 창고 앞에서 한소위가 또다시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다. 연대장에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안한 마음에 재차 사정하러 온 눈치였다. 그 맞은편엔 최만식 원사가 삐딱하게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다. 최 원사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장 오늘 밤 매복인데 아이들 손이 다 트고 엉망입니다. 딱 한 박스만이라도 내주십시오. 한소위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만식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성가시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아, 한소위 말고 참 못 알아먹네. 없다니까 그러네. 위에서 안 내려보내주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핫팩이라도 만들어주리. 거짓말 마십시오. 어제 식당 트럭에 박스 싣는 걸 목격한 병사가 있습니다. 한소위가 욱하는 마음에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최만식의 얼굴색이 확 변했다. 능글맞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사나운 짐승 같은 표정만이 남았다. 이 새끼가 지금 뭘 좀 짓거렸어? 최만식이 한소위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 찔러댔다. 야 한도영 소위 계급장 단 위병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내 군번이면 내 아버지 뻘이다. 내가 저 병 빨고 있을 때 난 여기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 어디서 감히 새파란 소위놈이 원사한테 눈을 흘기려? 이건 계급 따질 문제가 아니라 최만식이 군화발로 한소위의 정강이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한소위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위 병사들이 놀란 토끼 눈으로 쳐다봤으나 최만식의 살벌한 눈초리에 찔끔해 고개를 돌려버렸다. 야, 내 소대놈들이 얼어 죽건 말건 내가 알바냐? 군인이라면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어디서 감히 핫팩 타령이야? 요새 애들은 이래서 문제라니까. 군기가 빠져가지고 최만식은 쓰러진 한소희의 머리를 툭툭 건드리며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한 번만 더 내 눈앞에서 얼쩡거렸다간 그땐 군복 벗게 만들어줄 테니 각오해. 소대장 교육을 발로 받았나 감히 행정. 보급관한테 덤비어 최만식이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는 몸을 돌리던 찰나였다.
등 뒤에서 공기를 가르는 듯한 서늘한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다. 최만식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한수진 대령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혐오와 경멸로 이글거렸다. 연대장님, 여긴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제가 잠시 군기 교육 좀 하고 있었습니다. 요새 신임 장교들이 워낙 위아래가 없어서 말입니다. 최만식은 급히 낯빛을 바꾸며 둘러대려 했다. 그러나 한수진은 듣는 채도 않고 성큼 다가와 넘어져 있던 한소희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디 다친 곳은 없나? 걱정 마십시오, 연대장님. 한소희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군복을 털어내며 고개를 떨궜다. 한수진은 한소희의 어깨를 다독여준 후 서서히 최만식 쪽으로 몸을 틀었다. 아버지 뻘 군번이라. 한수진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최만식 자네가 말하는 아버지란 작자가 자식들 밥그릇이나 뺏고 추위에 떨게 하고 정강이나 걷어차는 존재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군기강을 좀 바로 잡으려고 기강자네가 온이하는 기강이라는 게 도둑질을 합리화하는 수단이었나? 한수진이 한 발짝 더 압박해 들어갔다. 최만식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허나보는 눈이 많다는 생각에 그는 억지로 어깨를 펴며 허세를 부렸다.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제가 도둑질이라니요.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증거라. 한수진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화면 속에는 방금 전 최만식이 한소희에게 가한 폭행과 폭언이 정확하게 담겨 있었다. 이어서 그녀는 녹음 파일 하나를 더 재생했다. 박스당 5만 원 쳐주시오. 내 창고에 있는 거 죄다 긁어다 줄 테니. 어제 식당에서 김 사장과 작당하며 나누던 대화 내용이었다. 최만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함정입니다. 전부 날조된 거야. 날조. 헌병대 수사팀이 들이닥쳐서 포렌식을 해보면 금방 드러나겠지. 게다가 산골식당 김 사장이 벌써 자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나 보네. 사실 김 사장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것은 한수진의 심리전이었다. 그러나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최만식에게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충격이었다. 이 빌어먹을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최만식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꽉 움켜쥐었다. 그는 지난 30년간 이 부대에 건설해온 그만의 제국이 붕괴된다는 두려움과 한참 어린 여자에게 당했다는 굴욕감에 눈이 돌아가 버렸다. 너 죽고 나 죽자. 최만식이 한수진을 목표로 쇄도했다. 거구의 사내가 체중을 실어 밀어붙이는 막무가내식 돌격이었다. 지켜보던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내질렀다. 그러나 한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되려 그녀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올 테면 와라. 그래야 내가 널 정당방위로 박살 내버릴 명분이 생기니까. 한수진의 눈매가 먹잇감을 노리는 야수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이 건방진 계집배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만식의 두 눈은 피기가 서려 붉게 충혈되었다. 이성 같은 건 이미 내다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30년 군복무 기간 중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치욕감에 몸서리쳤다. 자신이 지배하는 이 부대 안에서 그것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여자에게 설교를 듣고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이성을 폭발시켰다. 최만식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한수진을 덮쳤다. 100킬이 넘는 거구가 그대로 들이받는 무지막지한 몸통 박치기였다. 그 기세가 어찌나 흉흉한지 주위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위험합니다. 한소희가 다급히 외쳤다. 아무리 연대장이라 해도 저런 공 같은 덩치와 정면 충돌이라면 뼈도 못 추릴 게 자명했다. 그러나 한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돌진해 오는 멧돼지를 응시하는 사냥꾼 마냥 냉철하고 침착했다. 최만식의 거친 숨결이 코앞까지 닥쳐온 그 짧은 순간 한수진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오른발에 실린 체중 팔동작 시선은 내 어깨를 향하고 있어? 단순하군. 최만식의 주먹이 그녀의 안면을 강타하려는 직전 한수진의 상체가 유령처럼 흐릿하게 흔들렸다. 북. 최만식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헛돌았다. 목표물이 사라지자 최만식의 육중한 몸뚱이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한수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어딜 가려고? 짧고 서늘한 일갈과 함께 한수진의 오른손이 뱀처럼 날카롭게 뻗어나갔다. 그녀는 최만식이 뻗은 팔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왼발로 그의 발목 뒤를 걸었다. 이어 유려하게 회전력을 활용해 그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아이키도의 흘리기와 유도의 빗당겨치기를 절묘하게 배합한 기술이었다. 쾅! 지진이라도 난 듯한 굉음이 울리며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거구의 최만식이 허공에서 반바퀴 회전하여 등부터 바닥에 메꿔쳤다. 폐에 차있던 숨이 강제로 빠져나가며 최만식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비명이 새어나왔다. 컥 원사님 먼발치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보급 수송부의 덩치 큰 간부들이 기겁하며 달려왔다. 평소 최만식의 수족 노릇을 자처하며 콩고물을 챙기던 최중사와 김상사 그리고 하사 둘이었다. 그들은 연대장이 자신들의 큰 형님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광경을 목격하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최중사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소매를 걷어 올렸다. 이 봐요. 연대장님. 아무리 상급자라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나이 드신 원사님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됩니까? 이건 명백한 폭행죄로 고소당할 일입니다. 그는 적반하장격으로 고함을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려 했다. 건장한 남자들이 포위하면 여자가 겁을 집어 먹을 것이라 얕은 수를 쓴 것이다. 한수진은 바닥을 구르는 최만식을 차갑게 일별한 뒤 시선을 들어 최중사를 응시했다. 그녀는 천천히 정모를 벗어 곁에 있던 한소위에게 맡겼다. 묶였던 머리카락이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폭행이라니 이건 제압이야. 하극상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물리 행사지. 말이 안 통하는군? 정말. 얘야, 원사님 부축해드려. 그리고 연대장님 좀 진정하시도록 꽉 붙잡아. 최중사가 눈짓으로 지시하자 덩치 큰 하사 2명이 한수진의 양팔을 제압하려 다가왔다. 잠시 신나 좀 하겠습니다. 연대장님 험한 꼴 보기 싫으시면 가만히 계시죠. 하사 하나가 한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찰나였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뼈 소리가 들렸다. 으아. 하사의 비명소리가 연병장을 가르듯이 메아리쳤다. 한수진이 놈의 손가락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러대는 하사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퍽. 은 타격음과 함께 하사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태였다. 남은 3명의 간부들이 얼어붙었다. 뭐야? 방금 덤벼봐 봐줄 생각 없으니까? 한수진이 전투태세를 갖췄다. 겉만 번지르르한 자세가 아니었다. 군더더기 없이 빈틈을 지우고 오직 살상만을 위해 존재하는 707 특수임무단의 실전 무술 크라브마가 자세였다. 이 미친년이 최중사가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주먹을 내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는 힘 좀 쓴다고 자부하는 시합선수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한수진의 옷자락 끄대도 닿지 않았다. 한수진은 재빨리 허리를 굽히며 상대의 품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었다. 그녀의 권격이 최중사의 턱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뇌를 뒤흔드는 타격감에 최중사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풀어졌다. 뒤이은 한수진의 로우킥이 허벅지 근육을 찢어발길 기세로 날아왔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넘어지듯 최중사가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다음이었다. 한수진의 서늘한 눈길이 홀로 남은 김상사에게 꽂혔다. 김상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엉거주춤 뒤로 물러났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무자비한 살인 병기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만식이 정신을 추스르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섬뜩하게 번뜩이는 잭나이프였다. 평소 창고에서 상자 포장을 뜯는데 사용하던 공업용 칼날이 햇살을 반사하며 차가운 빛을 뿜어냈다. 죽여버리겠어?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최만식이 칼을 마구 휘두르며 한수진의 배후를 급습했다. 연대장님 조심하십시오. 병사들이 다급하게 비명을 질렀다. 예리한 칼날이 한수진의 뒷목을 노리고 날아왔다. 그러나 한수진은 마치 뒤통수에도 눈이 있는 듯했다.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몸을 살짝 틀어 칼을 쥐고 있는 최만식의 손목을 단단히 움켜잡았다. 칼까지 꺼내 들다니 갈 때까지 갔군. 최만식. 한수진의 목소리는 등골이 오싹할 만큼 침착했다. 그녀는 최만식의 손목 관절을 비틀어 칼을 떨구게 만든 후 곧바로 팔을 제 앞에 업어치기를 시전했다. 이번엔 결코 봐줄 생각이 없었다. 쾅. 최만식의 거구가 공중에서 커다란 궤적을 그리며 바닥으로 처박혔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이었다. 최만식은 호흡조차 하지 못한 채 흰자위를 드러내며 경련을 일으켰다. 한수진은 널브러진 최만식의 가슴팍을 군화로 꾹 짓눌러 밟았다. 그녀는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부대의 실세로 군림하던 간부 5이 바닥에 나뒹굴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무력의 차이였다. 현장에는 정적이 가득 흘렀다. 지켜보던 병사들도 급히 달려온 헌병들도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707 특수임무단의 위력을 직접 목도한 데서 오는 공포와 경외가 뒤엉킨 침묵이었다. 한수진은 헝클어진 옷을 단정히 추스르며 싸늘하게 일갈했다. 헌병대장 멍하니 뭐 하고 있어? 특수 폭행과 살인 미수까지 저지른 현행범들이야. 싹 다 수갑 채워. 네, 알겠습니다. 전원 검거해. 헌병들이 그제야 정신을 수습하고 떼지어 달려들었다. 최만식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면서도 한수진을 향해 악담을 쏟아냈다. 이거 안 끝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절대 가만 안 둔다. 내 뒷배가 누군지 알면 너희들 목숨은 없어. 그러나 한수진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길은 이미 최만식이 바닥에 흘린 열쇠꾸러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 뒤에 누가 버티고 있든 알바 아니야? 이제부터 그 배후 세력까지 싹 다 까발려줄 테니 한수진은 바닥에 열쇠를 집어들었다. 금속 특유의 서늘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이건 그저 평범한 열쇠가 아니었다. 썩어버린 이 부대의 환부를 깨끗이 도려낼 집도용 메스와도 같았다. 최만식 일당이 헌병 호송차에 실려 떠난 후 연대 안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내려앉았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과도 같았다. 한수진은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았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최만식이 구속된 지금이야말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절호의 기회였다. 한소희 정보과장 날 따라오도록 한수진은 최만식에게서 뺏은 열쇠 꾸러미를 짤랑 흔들어 보이며 앞서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향한 곳은 보급 창고 뒤편. 무성한 덤불에 가려진 낡은 컨테이너였다. 관리대장의 폐기물 보관소로 기재되어 있어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장소였다. 연대장님, 여긴 단순한 쓰레기장이지 않습니까? 최 원사가 평소 쥐떼가 들끓는다며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았던 곳입니다. 정보과장이 고개를 갸우거리며 물었다. 물론 쥐새끼가 있긴 하겠지? 아주 거대하고 욕심 많은 쥐새끼 말이야. 한수진은 녹이 쓴 컨테이너 자물쇠 구멍에 가장 묵직해 보이는 열쇠를 밀어넣었다. 다소 뻑뻑했으나 힘주어 비틀자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기익. 오랫동안 기름칠을 안 한 탓에 거슬리는 쇠소리를 토해내며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눅눅한 곰팡내를 예상했으나 의외로 내부에선 건조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나왔다. 한수진이 벽면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켰다.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다 환히 비치는 순간 뒤따르던 한소희와 정보과장의 입에서 외마디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게 대체 뭡니까? 그곳은 결코 쓰레기장이 아니었다. 흡사 대형마트의 물류창고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모습이었다. 좌측 벽면에는 육군 보급용 마크가 선명한 방한 핫팩 상자들이 천장에 닿을 기세로 빽빽하게 적재되어 있었다. 얼핏 보아도 흔히 수백 박스는 넘어 보였다. 병사들이 추위에 떨며 애원할 때마다 보급이 끊겼다며 둘러대던 바로 그 물품들이었다. 우측 선반에는 시중에서 보기 드문 고급 양주와 와인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옆 업소용 냉장고 안에는 한우 선물 세트가 가득 채워진 채 가동 중이었다. 바닥에는 응당 병사들에게 특식으로 돌아갔어야 할 참치 캔과 햄 세트가 상자로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세상에나 도대체 이게 다 얼마 어치입니까? 한소희는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소대원들이 찢어진 장갑으로 인해 손이 얼어붙는 고통을 겪는 동안 최만식은 이곳에 물자를 가득 쟁여둔 채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수진은 창고 내부를 서서히 거닐며 산더미처럼 쌓인 보급품들 위로 손길을 스치고 지나갔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 끝에 서글픔까지 밀려왔다. 국가의 청춘을 바친 병사들의 피와 땀을 고작 이런 물건들과 맞바꾸어 착복했다는 사실이 역겨울 따름이었다. 정보과장 카메라 가져와서 빠짐없이 증거 남겨 먼지 한 톨까지 다 찍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정보과장은 떨리는 손길로 카메라를 집어들었고 한수진은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책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최만식이 장부를 관리하며 돈을 세던 자리로 보였다. 책상 위에는 재책지와 계산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가 서랍을 당겨보았다. 잠겨 있었으나 최만식의 열쇠 꾸러미 중 하나가 딱 들어맞았다. 서랍 안에서는 낡은 대학 노트 한 권과 현금 뭉치가 든 봉투가 발견되었다. 한수진이 노트를 펼쳐들었다. 10월 1일 산골 식당 50박스 반출 및 250만 원 입금 확인. 10월 3일 김 사장에게 양주 2병 증정. 차후 회식비로 상계 처리. 9월 28일 사단 군수처장 접대비 200만 원 지출. 부식비 횡령금 사용. 9월 15일 대장 생일 선물용으로 한우 세트 반출. 장부에는 날짜 품목 금액은 물론 뇌물수수자의 이름까지 적나라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최만식이 비리를 이토록 상세히 기록한 건 훗날 사단이 났을 때 공범들을 끌고 들어가기 위한 보험용이었으리라. 하참으로 꼼꼼도 하시네. 제 무덤 파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한수진은 쓴 웃음을 지으며 장부를 덮었다. 이 장부 하나면 연대를 넘어 사단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을 터였다. 최만식의 뒷배라 불리던 사단 간부들의 이름 또한 줄줄이 엮여 있었다. 그때 창고 밖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소문을 전해 들은 간부들이 몰려온 탓이었다. 중에는 최만식의 눈치를 살피며 비리를 묵인하거나 가담했던 부사관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창고 안에 물자들과 한수진이 든 장부를 보자 단박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한수진은 장부를 들어 보이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구경들 왔나? 잘 왔어. 이 장부 안에 너희 이름이 적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한수진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간부들은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한소희 이 장부 날짜에 근무한 당직 사관과 보급 담당 명단 뽑아와 한 놈도 빠짐없이 대조해서 전부 횡령 방조죄로 넘겨버릴 테니까. 연대장님, 전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물건만 옮겼을 뿐이에요. 한 중사가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상사도 덩달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다. 저도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만식의 등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던 자들이었다. 한수진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몰랐다고. 창고에 물자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몰랐다면 그건
무능한 거야. 알고도 모른 척한 거라면 공범인 거고. 어느 쪽이든 너희는 군복 입을 자격 없다. 한수진은 헌병대 수사관에게 장부를 인계했다. 이 장부 원본 복사해서 사본은 내가 보관한다. 원본 분실하면 당신도 옷벗을 각오하시오. 수사관은 한수진의 서슬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장부를 챙겨 넣었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한수진은 창고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짙었던 구름이 걷히자 파란 하늘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대청소는 끝났군. 진짜 식사를 할 시간이야. 그녀의 시선이 취 사장을 향했다. 굴뚝에선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이제 그 연기는 병사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줄 진짜 음식 냄새를 머금게 될 터였다. 그날 밤 12사단 연대 전체의 비상이 걸렸다. 작전 때문이 아닌 가히 보급 대축제라 불릴 만한 유쾌한 비상이었다. 한수진은 압류한 물자들을 즉각 병사들에게 풀려고 지시했다. 행정반과 내무반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와, 핫팩이다. 진짜 핫팩이야. 얘야, 이거 봐, 마트에서 파는 비싼 거야? 엄청 따뜻해. 병사들은 새로 받은 핫팩을 흔들며 아이마냥 기뻐했다. 구멍난 장갑 대신 까만 기모 장갑이 주어졌고 얇은 모포 대신 두툼한 새 담요가 침상 위를 덮었다. 내무반의 온도가 한층 올라간 듯 했다. 이윽고 대망의 아침 식사 시간이 찾아왔다. 한수진은 새벽같이 취사장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인 채 고기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취사반장, 오늘 고기 양은 넉넉한가? 네, 연대장님. 최원사가 숨겨둔 냉동 창고에서 고기를 싹 다 꺼냈더니 1인당 300g은 흔히 돌아갑니다. 제 군생활 1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취사반장은 신이 나서 칼질에 열을 올렸다. 도마 위로 고기 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솥에는 진한 소고기 국냄새가 진동했다. 기름만 둥둥 뜬 맹물이 아니라 고기 반, 국물 반인 진짜 백이 고깃국이었다. 드디어 아침 점호 시간 연병장에 집결한 2000여 명 장병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 또한 감돌고 있었다. 병사들의 눈길이 모두 단상 위의 한수진 대령을 향해 모아졌다. 마이크 앞에 선 한수진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이 차가운 새벽 공기 사이로 흩어졌다. 연대 차렷.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고 병사들은 일제히 각을 잡고 부동 자세로 정렬했다. 어제를 기해 우리 연대를 갉아먹던 암덩어리 최만식 원사와 그 무리들을 모조리 구속 수감 조치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녀의 음성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 자들은 너희들의 식량을 가로채고 보급품을 팔아넘겨 사리사욕을 채웠다. 지휘관인 내가 그런 작자들이 내 부하들을 착취하도록 방치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정말 미안하다. 한수진은 단상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연대장이 사병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 사죄하는 광경은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콧날이 시큰해지는 이들도 있었다. 다시 고개를 든 한수진의 눈동자는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부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너희들의 정당한 권리는 내가 사수한다.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또한 부당한 처사를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내 역할이다. 그녀는 굳게 다짐하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너희들은 오로지 적을 이기는 것에만 집중해라. 너희 뒤는 내가 맡는다. 내 부하들에게 손대려는 자는 밖에 적이건 안에 적이건 간에 내가 가만두지 않고 박살낼 것이다.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강렬한 선언이었다.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어제 맨주먹으로 최만식을 제압하던 그녀를 목격한 병사들은 직감했다. 저 말엔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이상이다. 해산하면 즉시 식당으로 가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라. 남기는 놈은 영창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골짜기가 떠나갈 듯한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메아리쳤다. 그 목소리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벅찬 환호였다. 식당에 도착한 병사들은 눈앞의 배식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식판이 넘치도록 담긴 제육볶음과 고기 건더기가 국물 반인 소고기, 무국 그리고 윤기 흐르는 흰쌀밥이 보였다. 게다가 테이블 위에는 귤 상자와 음료수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얘야, 나 꿈꾸냐. 이거 진짜 다 먹어도 돼. 와, 대박. 군대 오고 나서 고기 이렇게 퍼주는 것 처음 본다. 병사들은 정신없이 숟가락을 놀리기 시작했다. 입안에서 터지는 고기의 풍미와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풀렸다. 구석진 자리에서 밥을 먹던 한소희는 숟가락을 든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소대장님 왜 그러십니까? 국이 너무 맵습니까? 옆자리에 병장이 농담조로 묻자 한소희는 눈물을 쓱 닦아내며 미소 지었다. 아니다 자식아.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한소희는 밥을 씹어 넘기며 그동안의 서러움을 함께 삼켰다. 부하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보호해줄 참된 지휘관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흐르는 눈물이었다. 한수진은 식당 입구에서 병사들의 식사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맛있게 먹는 소리, 왕자짓거리는 대화, 식판이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다가왔다. 할 만한가? 지나가던 그녀가 한 일병에게 말을 건넸다. 입안 가득 고기를 우겨넣고 있던 병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추충성 넷 진짜 꿀맛입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먹어라. 그러다 체할라. 한수진은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얼굴에 미소 지었다. 냉혈한이라 불리던 그녀의 표정에 처음으로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찰나였다. 장례로 아침 해가 중천에 떴다. 쏟아지는 햇살이 식당 내부를 비추자 병사들의 얼굴에도 화사한 빛이 서렸다. 12사단 3연대 부패한 고름은 짠했으니 이제 그곳은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전우회로 메워질 터였다. 한수진 대령이 써내려갈 전설은 이제 겨우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면회실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교도관의 건조한 통보가 들려왔다. 육군교도소 독방에 갇혀있던 최만식은 푹 꺼진 눈을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며칠 사이에 그는 폐인이 다 되어 있었다. 번들거리던 얼굴살은 쪽 빠졌고 턱 주변은 희끗한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형하게 살아있었다. 마치 독이 잔뜩 오른 독사 같은 눈이었다. 면회실 유리벽 건너편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와 최만식의 처가 대기하고 있었다. 남자는 최만식이 평소 공들여 관리해온 법무법인 태산 소속의 강 변호사였다. 변호사 양반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최만식은 수화기를 집어들기 무섭게 급히 물었다.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한수진 대령 손에 들어간 장부가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뇌물과 횡령 군수품 빼돌린 것까지 재판 가면 최소 10년형은 살아야 할 겁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 격분한 최만식은 유리벽을 주먹으로 콱 내리찍었다. 10년이라니 헛소리 집어치워. 내가 옷에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사단장이고 군수처장이고 다 한 통속이야. 나만 당할 것 같냐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최만식은 이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은밀히 말을 이었다. 수가 있어. 이 판을 엎어야 돼. 한수진 그 여자가 날 엮으려고 불법 수사를 했다고 역공을 펼쳐야 한다고. 불법이라니요? 그래. 강압적인 수사와 폭행 민간인 협박까지 했다고 몰아세워야 해. 당장 산골식당 김 사장한테 연락 넣어. 한수진이 식당으로 쳐들어가 칼로 위협하며 억지로 장부를 조작하게 만들었다고 증언하라고 시켜 그 다음 언론에 흘리는 거야? 여군 대령의 갑질 애꿎은 부사관을 제물로 삼다.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라면 기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테니까.
최만식은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여론몰이, 그건 그가 누구보다 자신 있어 하는 싸움의 방식이었다. 사실 여부는 중요치 않았다. 대중이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었다. 알겠습니다. 김 사장은 저희 쪽에서 단속하죠. 위쪽 감찰 라인에도 줄을 대보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주걱거렸다. 최만식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낯짝을 비뚤렸다. 한수진, 내가 먼저 건 거야. 군대란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정치로 움직이는 거야? 군복을 벗겨서 내 발 아래로 만들어주지. 사흘 후 사단 연대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서울 방위사령부 검찰단에서 파견된 감찰관 3사람이 한수진의 자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죄인을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처럼 서늘했다. 한수진 대령 비관에 관한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선임 감찰관인 중령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한수진은 서류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차잔을 들어올렸다. 최만식 원사 쪽에서 제기한 민원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기관이 민간인 식당 주인을 협박하고 부사관들에게 가혹 행위를 저질러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더군요. 게다가 지역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감찰관은 한수진의 태도가 거슬린다는 듯 언성을 높였다.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기관의 직무를 정지하겠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니 관사에서 자숙하십시오. 한수진이 차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거리는 맞사리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감찰관을 쏘아보았다. 범죄자의 주장을 아주 금과 옥조처럼 받드시는군요. 뭐라고요? 지금 감찰관에게 항명하는 겁니까? 최만식이 빼돌린 핫팩 탓에 내 부하들이 동상에 걸렸어. 놈이 팔아치운 고기 때문에 병사들이 건더기 없는 맹물국을 먹었다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고작 종이 몇 장에 놀아나서 지휘관의 발목을 잡아 당신들 제정신이야. 한수진의 호통에 감찰관들이 훌쩍 놀랐다. 하지만 선임 감찰관은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다. 말 조심해. 우린 규정대로 처리할 뿐이야. 민간인의 증언이 확보됐어. 김 사장이란 자가 당신이 흉기로 위협했다고 진술했단 말이다. 이걸 그냥 넘어가 한수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김 사장. 최만식의 작은아버지. 그놈이 밖에서 입을 놀리고 있었군. 민간인 증언이라. 좋소. 한수진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정모를 벗어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다. 직무정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하나만 묻죠. 그 김 사장이란 인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답니까? 그건 왜 묻습니까? 인천 쪽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더군요. 당신한테 협박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나 뭐라나. 병원이라 알았어. 한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에서는 한도영 중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연대장님, 직무정지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걱정 마. 한중위. 나 휴가 좀 다녀올게. 휴가요. 지금이 상황이에요. 한수진은 한중위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청소를 하려면 빗자루를 들어야 하는데 군복 입고는 비질하기가 영 불편해서 말이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쥐새끼는 쥐더대. 그게 내 방식이지. 그날 밤 한수진의 관사주차장에서 지프차 대신 검은색 바이크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튀어나갔다. 그녀는 군복을 벗어던지고 검은색 가죽 재킷과 청바지 차림이었다. 헬멧 실드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은 전장의 사신 그 자체였다. 목적지는 인천. 거짓말쟁이들의 혀를 뽑아버리러 가는 길이었다. 인천의 밤거리는 화려함 그 자체였다.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취객들이 비틀거리는 유흥가의 뒷골목 임페리얼 라이트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지하에는 거대한 규모의 불법 도박장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한수진은 정보통을 통해 김 사장이 병원이 아닌 이곳 VIP룸에서 도박판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정신적 충격은 커녕 최만식이 찔러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입장료 내의 지하 입구를 지키던 덩치 큰 건달 2명이 한수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여자 혼자 오기엔 험한 곳인데 오빠랑 같이 놀까? 한 놈이 낄낄대며 한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들었다. 우드득. 아. 한수진은 대답 대신 놈의 손가락을 비틀어 꺾어버렸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녀의 팔꿈치가 놈의 턱을 강타했다. 건달은 혀를 깨물며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뭐야? 2년 옆에 있던 놈이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려 했으나 한수진의 발차기가 한 발 더 빨랐다. 그녀의 워커 발이 놈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놈이 벽으로 처박혔다. 한수진은 쓰러진 건달들을 가볍게 뛰어넘어 철문을 발로 차 열어젖혔다. 쾅! 자욱한 담배 연기와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찬 도박장 내부가 홀려 드러났다. 카드를 돌리던 수십 명의 도박꾼들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누구야? 재수없게 문을 걷어차고 지랄이야. 상석에 앉아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게임을 즐기던 김 사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함을 질렀다. 환자복 대신 값비싼 명품 수트를 차려입은 그는 양쪽에 여자들을 끼고 앉아 있었다. 한수진은 쓰고 있던 헬멧을 벗어 던져 옆 테이블 위로 나뒹굴게 했다. 찰랑이는 단발머리 사이로 선명하고 냉정한 얼굴이 드러났다. 김 사장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커다랗게 떠졌다. 너는 한대령 병원 방문이 없었나 보군. 이런 데서 거하게 회식판을 벌인 걸 보니 말이야. 한수진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나타나자 도박장을 지키던 기동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얼추 20명은 되어 보였다. 놈들은 하나같이 강철봉이나 야구 방망이를 든 험악한 인상의 거구들이었다. 하 제발로 죽으러 왔구만. 뭐들 하고 있어? 당장 전열 잡아. 오늘 반 죽음을 만들어서 바다에 수장시켜버려. 김 사장이 당혹감을 애써 감추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그는 이곳이 자신의 나와바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죽여버려. 선봉에 센 척하는 사내가 야구 방망이를 크게 휘두르며 돌진해왔다. 한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상대의 속도와 거리 그리고 공격 각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계산 안에 있었다. 방망이가 머리를 강타하기 직전 그녀는 재빠르게 상체를 숙여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와 동시에 놈의 손목을 비틀어 쥐고 무기를 순식간에 탈취했다. 쾅! 한수진은 뺏어든 방망이로 놈의 무릎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실내를 가득 채웠다. 다음 덤빌놈 그녀는 방망이를 가볍게 빙글 돌리며 전투태세를 갖췄다. 그 위용은 마치 전장의 여신 발키리가 강림한 듯했다. 놈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한수진은 협소한 공간을 지형지물처럼 완벽히 이용했다. 테이블 위를 훌쩍 뛰어넘어 시선을 분산시키고 의자를 발로 차서 놈들의 동선을 끊어놓았다. 그녀의 주먹이 적중할 때마다 건달들은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쓰러졌다. 707 부대 시절 연마한 살상 무술은 정해진 룰 따위가 있는 스포츠가 아니었다. 급소를 노리고 관절을 꺾어 최단 시간에 상대를 제압하는 실전살인 기술이었다. 끄아 내 팔 살려주세요. 단 5분 만에 도박장은 비명이 난무하는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다. 바닥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내들로 가득했고 두 발로 서 있는 건 오직 한수진 하나뿐이었다. 그녀의 가죽 재킷은 놈들이 흘린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한수진이 천천히 김 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공포에 사로잡힌 김 사장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가로막혔다. 오지 마. 돈 줄게. 얼마면 돼? 1억. 아니,
2억.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지갑을 꺼내려 허둥댔다. 한수진은 들고 있던 방망이를 내던지고 김 사장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들어올렸다. 허공에 뜬 그의 두 발이 애처롭게 버둥거렸다. 돈이라고 한수진의 눈동자가 싸늘한 살기로 번뜩였다. 내가 신경 쓰는 건 돈이 아니라 내 부하들이 흘린 피라고 했을 텐데. 고작 돈 몇 푼으로 그 값을 치르시겠다. 자, 잘못했습니다. 전부 최 원사가 시킨 일이에요. 저는 그저 하라는 대로 했을 뿐, 컥. 한수진이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더하자 김 사장은 숨이 막혀 헐떡이며 괴로워했다. 선택은 내 몫이야. 여기서 나한테 뼈마디가 하나씩 부러지며 자백할래? 아니면 곱게 검찰청 가서 다 불어? 검찰청 가겠습니다. 전부 다 말할게요. 제발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김 사장은 금방이라도 실성할 듯한 얼굴로 비굴하게 애원했다. 한수진은 그를 짐짝 다루듯 바닥에 패대기 쳤다. 이리 와 당장 내 차에 타. 그때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들이닥친 건 경찰이 아닌 한수진이 미리 호출한 헌병대 수사관들이었다. 연대장님 무사하십니까? 한중위와 함께 진입한 헌병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건달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단신으로 이 많은 인원을 모조리 제압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난 멀쩡해. 이놈부터 연행해. 그리고 여기 있는 도박 장부랑 CCTV 영상들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수거하도록. 한수진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김 사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쳤다. 이제 게임 오버야? 최만식 그 더러운 쥐새끼 숨통을 끊으러 가자. 이튿날 아침 국방부 검찰단 조사실. 최만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모닝커피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오늘부로 한수진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옷을 벗게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원사님, 표정이 꽤나 밝으십니다. 조사를 담당한 군 검사가 빈정되듯 물었다. 하하, 원래 진실은 승리하는 법 아닙니까? 억울하게 쓴 누명도 곧 벗겨질 테니까요. 최만식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대꾸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수진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 뒤로는 수갑을 찬 김 사장이 고개를 처박은 채 헌병들에게 끌려오고 있었다. 최만식의 손에서 종이컵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김 사장 어이 최원산의 절친한 친구분이 할 얘기가 아주 많다시던데. 한수진은 최만식의 정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밤샘으로 인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 사장은 최만식의 얼굴을 보자마자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원사님 죄송합니다. 전 죽기 싫어요? 이 여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다 말해버렸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가 최만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으나 헌병들에 의해 강제로 제압당해 다시 의자에 처박혔다. 한수진은 품 안에서 녹음기와 진술서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던져놓았다. 여기 김 사장 놈이 자백한 진술서다. 최만식 원사의 지시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뇌물을 바쳤으며 나 한수진 대령을 함정에 빠뜨리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히 적혀있지. 그리고 이건 특별 보너스. 그녀가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 사단장한테 3천만 원 찔러줬으니 뒤탈은 없을 거야. 한수진 그년만 옷 벗기면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최만식의 음성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도박장에서 김 사장과 나누었던 대화가 김 사장의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던 탓이다. 조사실 내부는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감찰관들의 낯빛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자신들이 비호하려던 인물이 얼마나 막대한 비리의 온상이었는지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다. 이건 날조된 거야. 함정에 빠진 거라고. 최만식이 악을 썼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한수진은 그쪽으로 상체를 숙였다.
최만식. 내가 믿고 있던 사단장이나 군수처장. 그 사람들도 이 시각이면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겠지. 이 녹음 자료를 내가 국방부 장관실로 직접 발송했으니까? 무슨 소리야? 최만식의 동공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단순 횡령을 넘어 군 전체를 뒤집어 놓을 대형 게이트로 비화된 셈이다. 당신은 끝장났어. 군 교도소에 갇혀 지내다 불명예스럽게 제대하고 평생 빗자루에 앉아 살겠지? 아, 사회에 나와도 무사하지 못하겠군. 내가 자백한 윗선들이 너를 제거하고 싶어 안달할 테니. 한수진의 이야기는 악담이 아닌 다가올 미래였다. 최만식은 하체에 힘이 빠져 의자 밑으로 허물어졌다. 30년 복무 기간 동안 축조해온 욕망의 탑이 모래성 마냥 허망하게 붕괴되었다. 연행의 한수진의 간결한 지시에 헌병들이 최만식을 짐승처럼 끌고 나갔다. 그는 반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빈 껍질뿐인 노인처럼 형편없이 초라한 모습이었다. 조사실을 나선 한수진은 길게 뻗은 복도를 가로질렀다. 창문 너머로는 눈부신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복도 저편 끝에는 한중위 및 부대 간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수진이 나타나자마자 동시에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연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중위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한수진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그들의 경례에 응답했다. 식사는 했고 아직 안 먹었습니다. 연대장님 오시면 함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동하자. 오늘 회식은 내가 산다. 메뉴는 삼겹살이야. 와, 간부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나왔다. 한수진은 부하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후 언론 보도가 나왔다. 육군 특정부대에서 대규모 납품 비리가 적발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여단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비리를 밝혀낸 여성 연대장의 활약상이 화제가 되었다. 최만식에게는 징역 15년형이 떨어졌다. 그가 가진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되었으며 그에게 뒷돈을 챙겼던 장군들도 군복을 벗어야 했다. 12사단 연대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병사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는 일은 사라졌다. 보급 물자는 넉넉해졌고 훈련 강도가 세졌음에도 불만을 표하는 이는 없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진정한 지휘관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한수진의 전화벨이 울렸다. 사령부 작전처장의 연락이었다. 한대령 부대 재정비는 완료했나? 예, 즉각 출동 태세 갖추고 있습니다. 좋아. 자네의 진가를 발휘할 시점이군. 이번 상대는 내부의 배신자가 아닌 진짜 적이야. 동해안 일대에서 무장공비의 침투 흔적이 포착됐다. 12사단 연대는 즉시 출동을 준비하도록 한수진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부패는 척결했다. 이제야 진정한 군인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명령 접수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즉각 출동하겠습니다. 한수진은 전화를 끊고 지휘봉을 깊게 눌렀다. 전 병력 진돗개 1호 발령. 비상 사이렌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전설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강원도의 험준한 산줄기를 집어삼켰다. 진돗개 1호가 투입된 작전 구역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으나 그 정적 속에는 숨막히는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한수진 대령이 지휘하는 연대는 침투한 무장 공비들의 예상 도주 경로를 봉쇄하고 매복에 돌입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였다. 예전이었다면 추위에 몸이 굳어 총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을 병사들이었으나 현재는 딴판이었다. 그들은 한수진이 보급해준 방한 장비와 핫팩으로 무장한 상태였으며 무엇보다 우리 연대장이 뒤를 지켜준다는 신뢰로 눈빛을 형하게 빛내고 있었다. 지카 3소대 전방 11시 방향 거동 수상자, 포착 피하 식별 불가한 무전기 너머에서 한도영 소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해졌다.
한수진은 후방의 지휘소가 아닌 최전선 매복지 바로 뒤에서 무전기를 쥐었다. 그녀는 지휘관인 동시에 누구보다 뛰어난 전투원이기도 했다. 함부로 발포하지 마. 바군끼리의 오인 사격일 가능성도 있다. 암구호부터 확인하도록 화랑 한중위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수신했다. 돌아온 답변은 정해진 암구호가 아니었다. 대신 날카로운 총성이 고요를 깨뜨렸다. 다크 악적이다. 전원 사격 개시 치열한 교전이 시작되었다. 적들은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이었다. 놈들은 지형 지물을 이용해 교묘히 은폐한 채 정밀한 사격을 퍼부어댔다. 훈련은 강도 높게 받았으나 실전 경험이 전무한 병사들은 당혹감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소대장님 통신병이 피격당했습니다. 의무병 비명소리와 총성이 뒤엉킨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한중위는 피를 흘리는 부하를 부여잡고 절박한 심정으로 무전을 날렸다. 연대장님 적들의 화력이 압도적입니다. 저격수까지 배치된 듯합니다.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지원이 시급합니다. 바로 그때였다. 고개 숙이고 현 위치 고수하라는 무전기가 아닌 등 바로 뒤편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중위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오위장 크림으로 얼굴을 덮고 소음기 달린 소총을 든 한수진. 대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캄캄한 밤하늘 아래 그녀의 눈동자만이 서늘하게 빛날 뿐이었다. 연대장님, 이곳은 위험하니 뒤로 빠지셔야 합니다. 내 부하들이 피 흘리며 싸우는데 지휘관이란 사람이 뒤에 숨어 있으라고. 난 그렇게는 못해. 한수진은 한중위의 어깨를 힘주어 잡으며 다독인 후 재빠르게 낮은 포복 자세로 전진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적들의 총구. 불꽃이 번쩍이는 지점을 훑었다. 11시 방향 바위 뒤에 저격수 1명, 1시 방향 나무 위에 기관총 사수 1명 그리고 12시 방향에서 쇄도하는 돌격조 3명. 1대5의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한수진에게는 그것으로 좋겠다. 바람은 잠잠했고 시야는 완벽했다. 한수진은 숨을 고른 뒤 방아쇠를 당겼다. 픽. 둔탁한 파열음이 울리자 나무 위에 매복해 있던 기관총. 사수가 맥없이 추락했다. 적들이 혼란에 빠져 사격을 멈춘 그 짧은 순간 한수진은 이미 자리를 이동해 다음 목표를 겨냥했다. 연이은 격발음과 함께 바위 뒤 저격수의 고개가 뒤로 꺾였다. 순식간에 적들의 주요 전력이 무너져 내렸다. 지금이다. 조명탄 띄우고 전원 돌격. 한수진의 우렁찬 호령이 계곡을 뒤흔들었다. 함성과 함께 위축되어 있던 병사들이 연대장에 귀신 같은 사격술에 고무되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조명탄 빛으로 숲속이 대낮같이 밝아지자 병사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살아남은 적들은 황급히 도주로를 찾았으나 그곳엔 이미 한수진이 버티고 서 있었다. 적 분대장으로 추정되는 자가 단검을 뽑아들고 한수진을 향해 돌진했다. 마지막 발악이었다. 죽어라 남조선 개년아. 서슬퍼런 칼날이 한수진의 목덜미로 쇄도했다. 그러나 한수진은 헛웃음을 지었다. 농은 최만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살인 기술을 지녔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태연한 동작으로 보일 뿐이었다. 한수진은 칼을 든 적의 손목을 가볍게 쳐낸 뒤 순식간에 품 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턱을 올려쳤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턱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적장은 중심을 잃었다. 한수진은 틈을 주지 않고 다리를 걸어 적을 쓰러뜨린 후 개머리판으로 명치를 찍어 완전히 제압했다. 너희 놈들은 큰 실수를 했어. 이곳은 평범한 부대가 아니다. 바로 내가 지키는 구역이야. 한수진은 제압한 적을 발판 삼아 주위를 살폈다. 상황 종료였다. 상황 보고해라. 적 5명 전원 사살 및 생포 아군 사망자는 없습니다. 김일병이 어깨 관통상을 입었으나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한중위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실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토록 치열한 교전 속에서 전사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승리였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오합지졸들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한수진은 소총을 내려놓고 부상 입은 김일병 쪽으로 걸어갔다. 고통에 신음하던 김일병은 연대장을 보자마자 억지로 몸을 일으켜 경례를 하려 했다. 가만히 누워있어 미련한 놈아. 한수진이 김일병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굳은 살이 박혀 거칠었으나 온기가 가득했다. 많이 아프냐? 미안하다. 내가 한 발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연대장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일병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한수진은 피 얼룩진 손으로 김일병의 눈물을 훔쳐주었다. 훌륭했다. 오늘 너는 영웅이야. 이를 지켜보던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저분은 진짜다.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진정한 지휘관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봄 기운이 완연해졌다. 12사단 연병장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저녁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도열한 저녁병들 앞에는 한수진 대령이 국기 앞에 서 있었다. 한수진의 제복 가슴에는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지난번 대관절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공로로 수여받은 무공 훈장이었다. 허나 그녀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값진 훈장은 병사들이 보내오는 존경 어린 시선이었다.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병사들이 목청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다. 그 대열엔 예전 교전에서 부상을 입었던 김병장도 섞여 있었다. 건강을 되찾은 그는 누구보다 우렁차게 소리쳤다. 한수진은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사회 나가서도 밥 굶고 다니지 말고 어디 가서 기죽지도 마라. 너희는 대한민국 최정예 12사단 출신임을 잊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전역병 중 하나가 울먹이며 입을 뗐다. 연대장님, 솔직히 처음 부임하셨을 땐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인 줄 알았습니다. 허나 지금은 저희 어머니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녀고 어머니고 또 어때? 너희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됐다. 한수진은 쑥스러운 듯 너털웃음을 지었다. 식이 마무리되자 병사들은 위병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걷는 내내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연병장 한복판에 서서 끝까지 자신들을 배웅해주는 저 작은 거인 한수진 대령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함이었다. 한중의. 아니 이제는 진급하여 대위가 된 한도영이 한수진의 곁으로 다가왔다. 연대장님 무척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은 무슨 시끄러운 놈들이 사라지니 속이 다 후련하다. 한수진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흐뭇한 미소만은 감출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연병장 건너편에서 신병 수송 트럭이 진입하고 있었다. 지켜내야 할 새로운 부하들과의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한수진은 삐딱해진 제모를 바로 잡으며 불렀다. 강민호 이 연대장님. 오늘 저녁 병사들 식단이 뭔가 소불고기와 오징어 젓갈, 국물 달곰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훌륭해. 아이들 배부르게 먹이도록 해 훈련 강도를 높이려면 밥심이라도 든든해야 하니까. 한수진은 지휘봉을 옆구리에 낀 채 신병들이 있는 곳으로 위풍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 뒤편에서 불어오는 온화한 봄바람에 부대 깃발이 힘차게 나부꼈다. 부패를 척결하고 땅에 떨어진 기강을 확립하며 부하들의 목숨을 사수했던 입지전적인 여군 지휘관 한수진 대령의 무용담은 이제 하나의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전방을 향해 함성 3초간 발사, 와. 불굴의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쳤다. 그들의 외침은 조국을 수호하는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군가였다.